안녕하세요. 드디어 경제 관련, 부동산 관련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0.5%로 내리겠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한 가지는 국채를 매입해서 돈 풀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설명했듯이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장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쉽게 설명한다고 패스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시중에서 입으로만 하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 임대하는 사람하고는 차별화를 두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금리가 0.5% 한국은행이 하게 되면 시중은행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겠죠? 그러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은 사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되죠. 정부에다가. 그러면 돈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중에 돈이 확 풀리게 되는 거고 유동성이 증가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렵게 말을 하면은 어쨌건 시중에 돈을 확 풀어서 그 돈 풀기로 그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기준금리 0.5%하고 국채 매입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무리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국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양적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대출이 꽉 묶여 있잖아요. 1가구 1주택 아니죠.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대출이 40%를 해주고요. 1주택자만 있어도 대출이 거의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2년 3년 전부터 엉망진창이잖아요. 현장 그 실물 경제는. 그러니 돈이 아무리 풀어봐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노숙자 있는 데다가 그 옆에 그 빌딩에다가 돈이 아무리 해봐야 노숙자들한테 돈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정부가 모이 주듯이 니들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사람들한테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요. 또 좀 더 쉽게 얘기했죠. 여러분 1억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1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본인이 부자예요. 1억 그게 별거 아니다 생각한 사람은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1억은요 아무리 지나도 언제까지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 1억도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단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이나 집값 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영향으로 전부 폭망을 시켰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를 나쁘게 된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기를 폭망시켰어요. 계속 경기를 망치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1% 와가지고 더 안 좋아지게 했고 그 다음에 대출을 꽉 묶었죠. 그래서 이런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을 풀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경기는 악화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집값은 상승돼요. 한국은행 총재하고 문재인이가 재정을 완전히 푼다 그랬죠.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경우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 경기가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제가 판단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유동성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일 때 집값 오른다는 건 알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쳐요. 그런데 돈이 막 풀어. 돈은 많아. 그러면 10억짜리가 12억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디플레이션이야. 돈이 없어. 10억짜리가 8억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돈 풀기가 지속되는데 핵심적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핵심적 아파트 가격은 추후에 선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 아파트 예를 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목동아파트나 음마아파트 이런 거는 당분간은 조정기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 유동성이 전국까지 다 미쳐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384 이남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있는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핵심 지역으로 진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지역에 어떤 걸 노려야 되냐면은 한두 동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비싸면은 안 되니까 아파트의 대전제는 그러니까 핵심 지역의 저가 아파트나 핵심 지역의 상가주택 아파트, 상가주택, 일명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근데 외곽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외곽의 상가주택이나 외곽의 아파트는 제가 아주 전혀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아파트 살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이걸 보고 달리 말해 양극화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데 핵심 지역의 저가 아파트는 상승 여력이 있다. 왜? 유동성이 양적 완화가 될 것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랬어요. 집 한 채 빼놓고 다 팔아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한 채를 팔고 다 팔았던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에 19년도에 폭등을 했죠. 5억짜리가 10억이 됐죠. 10억짜리가 15억이 됐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청와대 관계자나 장차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집을 팔았습니까? 한 가지만 딱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집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겁니다. 안 팔았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말을 믿고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을 보고도 정책의 흐름이나 그를 짚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부분만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저도 과거에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100%를 다 못 털어놔요. 부동산 그런 게 있어요. 한 20% 정도. 여러분들 흐름만 알아라, 이 정도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정부 말이나 그 부동산의 그 신문지상에 나와 있던 말, 그 사람들은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의 PB센터 직원들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원들 저지르질 못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경험으로 알죠. 그냥 경험보다 더 나은 그 부동산 투자의 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앞으로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을 거냐면은 무주택자만 사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요. 맨날 청약만 기다려요. 청약.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또 이야기하려면 한참 멀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살짝 스쳐 지나갈게요. 그건 너무 극소수니까 4주택자 이상들한테 취득세를 4배를 물리게 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파장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있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언급할게요. 그러니까 자, 결론만 한 번 더 마무리 짓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랬죠. 되게 쉬워요. 양적을 완화, 양을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풀겠다. 뭘로? 기준금리를 0.5%, 제로금리로니까 금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맡길 거 아니에요.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그걸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 다음에 국채를 매입하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에게 재정을 막 발행하잖아요. 국채. 그거를 또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풀려서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는 대출도 규제되고 경기도 엄청나게 나쁘고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앞으로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망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집값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그러나 핵심적의 저가지역이나 나홀로 아파트나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항상 핵심적인 있다. 왜? 자산가들은 항상 핵심적만 노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